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첫 거래일인데요. 코스피가 2%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고점을 갱신하는 장대 양봉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역시 상승의 주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7%가 올랐어요. 7%. 시가총액이 700조가 넘어가는 760조짜리인데 7%가 올렸다는 얘기는 자금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쏠려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가 집계됐는데 상당히 반도체가 좋게 나오면서 올해도 반도체 섹터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다른 섹터들을 팔고 반도체로 올인하는 이런 모습이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또 손해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쪽으로 돈이 쏠려버리면 다른 섹터는 팔고 일리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또 일부 섹터들은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좀 주목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또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볼 건데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코스닥에서 1,300억의 매수를 보였고 선물 시장이 장중에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7,200억의 매도가 나온 거는 요거죠.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이렇게 사놨다가 동시효과 때 투신 애들이 들어올 줄 아니까 바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2% 정도 올랐으면 동시효과의 투신이 인덱스 펀드와 관련해서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뭐 주식은 사고 선물은 매도했다 이러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생산시설 일라일릴리의 생산시설을 인수를 했고 거기에 6,800억 정도의 위탁수주 약 3년 동안 이 정도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짱대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약 1,400억을 샀고요. 기관이 1,300억을 샀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생각보다 안 좋은 섹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이 올라가니까 요거를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매도하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좀 종합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랐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셀트리온 매수. 그동안 셀트리온이 바이오 섹터들 움직일 때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외국인 기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하냐면 기존 섹터,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나 이런 헬스케어 섹터 업종에 있던 것들을 교체 매매하는 거죠. 여기서 매도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돈이 셀트리온으로 몰려서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아침에 좀 반등 나오는 것처럼 하더니 약세로 뭐 끝났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1% 정도, 1.6%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다른 바이오 섹터들은 아예 마이너스까지 크게 나왔거든요. 여기 왜 그래도 아무래도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연말 지나고 나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공매도 역시도 함부로 매도를 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번 다른 바이오들 좀 상대적으로 오늘 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많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셀트리온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자금이 또 몰려버리면 다른 섹터들이 또 빠지잖아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으로 자금이 몰려서 다른 바이오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수급적인 변화가 또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나타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의 매물이 증가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도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빨리 연초에 좀 뭔가 좀 스타트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에로 정도를 한번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탄력도 붙을 거고, 다른 바이오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 블랙홀입니다. 다 자금을 완전히 빨아들여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오늘 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ESS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게 이익률이 많지가 않고 중국 애들이 더 많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힘든다. 이런 거 때문에 2차전 섹터들은 기관들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고, 또 뭐 조선 쪽도 오늘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바이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쪽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였고, 다른 쪽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섹터들이 새롭게 움직이는지, 바이오가 또 가는지. 우리 포트에도 바이오 섹터 관련해 가지고 올해 전망이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배에서 6배 정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고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꼭 없더라도 소부장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첫날이면서 금요일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뭐 추세가 이쪽으로 간다. 왜냐면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모레는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는 또 어떤 게 움직일지 잘 몰라요. 그래서 1, 2 갔다가 또 1, 2 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고, 한쪽이 돈이 몰리면 한쪽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바이오 섹터들이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생각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역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3일 때 보시면 뭐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이렇게 많은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일정, 물론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초반에는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주도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던 시장인데, 오늘은 워낙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또 오늘은 셀트리온 쪽으로 돈이 워낙 몰렸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먼저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기술 수출이 뭐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뭐 한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 6천에서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나 뭐 추가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접목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 10개가 줄 서 있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첫 거래만 터지면 계속해서 짧아지면서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오고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의 변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시장의 변화가 있어요. 기관들이 글쎄요, 좀 수익률 게임이라고 그러죠.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수익률 게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작전인데, 아무튼 기관들이 하는 작전은 수익률 게임이고, 개인들이 하면 작전입니다. 아무튼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주목할 거냐. 과거에는 이제 좀 올라간 종목을 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는 워낙 좋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고 다른 섹터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이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기 보면은 뭐 경제 협력도 있었고 대북 공조 이런 내용도 좀 있어서 이런 쪽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다음 주 벌써 시작이니까 이런 관련 섹터가 뭐 어떤 테마주일 수 있어요. 테마주일 수 있는데 개인들이 사면은 테마주지만 기관들이 만약에 대북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중국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테마성일 가능성보다는 조금 좀 뭐랄까 수익을 좀 크게 내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아직까지 뭐 첫날이라 알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 중간 선거 일단 뭐 러우 전쟁부터 이제 해결을 하고 중동 문제 좀 조용해졌으니까 이제는 뭐 북한 쪽으로 가겠죠. 중국은 내년 4월이고 이때 때 맞춰서 북한과의 전망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는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북 관련 종목들이 좀 시나리오가 좋아질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신년사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간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봤던 게 이제 문화 투자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게 일시적인 케이팝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케이팝과 관련된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좀 커질 수 있도록 상품화를 만들자. 저도 늘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뭐 K 콘텐츠처럼 난리가 났다. 중류, 한류니까 중류가 났다. 뭐 그랬으면은 엄청나게 얘네들은 상업화 시켜가지고 엄청난 큰 기업들이 생겼을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맨날 콘서트만 하고 뭔가 이 수익으로 좀 할 수 없는 이런 상업화가 잘 안 되거든요. 요런 거를 좀 정부에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내용이 이제 증액 대폭 증원해서 K 콘텐츠 세계 속으로 가서 꼭 우리가 뭐 제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 강국을 해서 문화 콘텐츠로 돈을 벌겠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평화를 해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이게 뭡니까? 긴장 완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대북 관련주가 가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신년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에 어떤 기회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뭐 중국 관련주도 연결해가지고 뭐 컨텐츠 쪽과 연결돼가지고도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샀지만 그래요. 일단 그런 종목들이 자금이 오늘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쏠릴 수 있으면 그런 주식이 올라요.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뭐 엔터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은 오르잖아. 화장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컨텐츠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짧게 움직이고 끝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섬나라예요, 섬나라죠. 그죠? 이렇게 중국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본 있고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여기 위로 못 가는데 철도 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거 타고 유라시아 유럽도 좀 가고 뭐 이거 타고 내려가서 뭐 여기 동남아도 가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섬나라예요. 왕래만 돼도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다 싫어하겠죠. 너무 커지니까. 하지만 우리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북미 대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증시 격언에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해서 밀어주는 기업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대북 관련주들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테마주. 그런데 이 테마주의 개념이 단기적으로 개인들 위주로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잠깐 올라갔다. 뭐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잠깐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런 테마가 될지, 아니 로봇 같은 경우는 뭐 10배 넘게 난 종목도 생겼으니까. 근데 이런 테마주가 한번 바람이 불면 주도주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테마주로 시작했다가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도주가 될 것 같으면 중소형주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걸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덩치가 큰 그런 기업들로 좀 기관 유입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가면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새로운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연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하신다고 하면 또 올해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테오젠이 한 방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섹터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좋아가지고 반도체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샀으면 소부장 사면 되거든요. 소부장 지금도 괜찮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 넣으시고 홀딩하시면 되고, 또 알테오젠의 에로 기다리시면 되고, 이거에 따른 바이오 섹터 이것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섹터들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리시면 올해 농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